영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김무성 대표, 문재인 의원이 두 분 다 오늘 오전에 영화를 봤다는 시간에 거죠? 조금 떨어져 있는 여의도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 네. 바로 국제시장을 봤습니다. 네. 굉장히 뭐 이렇게 화제가 됐는데 일단은 김무성 대표랑 문재인 의원 공통점이 있죠. 부산이 지역구라는 점. 아.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요. 가족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일단 김무성 대표의 아들이 단역으로요 국제시장에 출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네요. 네, 네. 문희연의 부친 같은 경우는 정말 흥남철수했던 진짜 그 여러 가지 인연이 있어서 가족 사랑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오늘 영화 본 알겠습니다. 것이 그 얘기를 네. 우리 문재인 의원 뭐 가네 안 가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먼저 문재인 의원 영화를 보고 어떤 소감을 내놨는지 한번 보시고 또 얘기를 나눠보시죠. 예, 미마 그 강을 건너지 마고 할 때는 또 왜 국제시장을 보지 않고 그 영화를 봤냐. 좀 그런 식의 그 해석들은 좀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영화를 놓고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논란하는 게 조금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뭐 약간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도 있었지만 그것은 또 그 시대 우리 사회상이었거든요. 무슨 보수적인 영화라든지 그렇게 그런 해석은 제가 보기에는 좀 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의원이 그러니까 뭐 이 영화 자체가 조금 뭐 박정희 시대를 뭐 찬미까지는 아니더라도 발전상 미화한다라는 예, 무슨 뭐 보수적인 있다면서. 영화 아니냐, 뭐 네, 이런 네. 것 때문에 안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보기에 따라서는 있었던 사실을 뭐 그대로 이렇게 나열하면서 거기에 이제 뭐 감성적인 어떤 가상적인 네. 상황을 이렇게 개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파도 광부라든가 네. 파도 그 간호원, 예. 그다음에 월남전에 대한 뭐 참전, 네. 또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국기에 대한 이제 경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저녁 5시, 6시가 이제 됐을 때 말이죠. 70년대에 말이죠. 국기에 대한 애국가가 나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핵심은 그 아버지의 그 역할. 네. 사실은 이제 알게 모르게 모든 것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네. 한 세대의 어떤 책임을 져야 했던 그 당시 아버지. 하지만 지금의 그 우리하고는 사실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본다면 저는 이거를 좀 북한과의 관계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특히 네. 신은미 씨가 이제 그 흥남에서 찍은 사진 같은 것이 오버랩이 네. 됐어요. 근데 영화의 처음 시작은 그야말로 흥남을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을 하려고 하는 그 북한 그 당시의 사람들 네. 과연 왜 그랬을까? 그것은 신은미 씨가 생각했던 그거하고 완전 천양지차 같아요. 네. 그 자유를 찾아서 나만을 찾아서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그래 두 번째는 이 많은 사람들 배를 태우기 위해서는 네. 그 당시에 미군이 갖고 있었던 많은 그 무기를 다 버렸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 그 책을 맡았던 장군이 예. 사실은 이 무기를 다 버리고 그 대신 이제 사람을 채웠단 말이죠. 네. 그러면 역시 인간에 대한 어떤 존엄성, 생명이 중요하다. 음.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그 반인간적인 그 범죄 행위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 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 세대는 국가 안보의식이 있었는데 네. 예를 들면 지금 장남인 그 덕수의 그 아들들은 그와 같은 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안보에 대한 사실은 조금 더 심층적인 젊은이들이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지금 말씀하신 것 부분 중에서 뭐 영화 저 시청자분들 중에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 무기를 내리고 우리 피난민들 태워야 된다라고 옆에서 막 설득했던 장교 있죠? 네네. 통역관. 예, 통역관. 네네. 누군지 아십니까? 그거 잘 모르겠는데. 김무성 대표 아들입니다. 바로 오늘 그래서 기자들이 아들님이 참 잘생겼고 피난민들 다 구했다. 어떻게 봤냐?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그거는 이제 보신 분들이 판단하시 봅시다.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아들이 거기 나온지 처음에 몰랐다가 지인의 얘기를 듣고 알았다라는. 또 어떻게 아들 영화에 나온 것도 모르시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지간에 별로 가깝지 않은 정치 현안이 복잡한 게 많아요. 요새 복잡한 게 많아서. 개그에 뭐 대화가 필요해 하는 뭐 그게 있나. 제가 근데 아까 제가 문재인 의원 발언에 네. 영화를 놓고 관람을 놓고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 영화는 영화
그 자체로 네. 본 것을 뭐 그대로 봐달라 그러는데 제 생각 영화가 보수적이냐 네. 진보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인이 보면 정치적인 거고요. 네. 제가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법적으로만 보겠죠. 네. 그처럼 제가 그래서 문재인 의원이 이 영화 관람한 거 참 좋고 네. 눈물도 흘렸다고 아까 네. 그게 다 좋은데 굳이 문재인 의원이 정치인이니까 네. 한 말씀 드리면은 문재인 의원이 이번에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도 뭐 몇 가지 발언이 좀 문제가 됐고요. 네. 그다음 무슨 여러 가지 친노 네. 친노가 좀 진보가 아니냐 네. 그런 시비가 있는 데서 이번에 당 대표에 출정하면서 박지원 의원의 어떤 친노 시비를 받고 있는 데서 저는 좀 약간 보수적인 영화 아닙니까? 네. 국기에 대한 격려라든가 파독 광부 이야기, 우리나라가 이때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 좀 그런 걸 희석시킬 의도도 있었지 않느냐. 굳이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런 정치적 해석도 계산도 가능하다. 근데 가능하다.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침 지금 국회당 격려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 문재인 의원 모두 자기 대통령의 발언 약간 논란이 좀 됐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그 영상도 한번 보시고 나서 말씀 나눠보시죠. 그건 우리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죠. 아마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을 거고, 그것을 조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해석하거나 논란하는 것은 그것은 뭐 전혀 바람직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후 6시 되면은 국회 하강식 하면서 다들 서서 국회에 대한 맹세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지금하고 좀 다르지. 지금 개인인들도 그때 나라가 너무 그런 점을 잘 반영한 장면이라고. 아주 좋은 편이죠. 우리 이남희 기자는 국회 하강식 세대입니까? 국기 하강식은 저는 안 해봤어요. 그냥 이제 초등학교 때는 네. 이렇게 들어가면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하고 이렇게 들어갔던 기억은 나는데 하강식은 저는 기억. 지금 문재인 의원이 네. 뭐 대통령의 뭐 국회의 뭐 하강식 격려 뭐 그러면서 애국심 강조한 거에 대해서 그런 또 측면이-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그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냥 영화 그냥 그 현 시대상 보여준 거니까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상당히 좀 준비되고 뭐랄까 좀 정제된 그런 반응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아주 좋다도 아니고 문제 있다도 아니고 좀 저는 잘 이렇게 정확한 메시지는 못 읽었던 멘트였고요. 실은 문재인 의원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 꼽았던 거는 이산 가족 상봉 장면이었다. 네. 이러면서 막 그때 우리 TV 켜놓고 다 울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더 문재인 의원은 포커스를 맞췄던 게 아닌가. 문재인 의원도 물론 뭐 감동 깊게 봤겠지만 영화를.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김무성 대표와는 좀 최고의 명장면 차이가 나긴 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아까 말씀하신 누구죠? 문재인 의원의 이제 부친이 그때 네. 흥남철수 때 같이 내려왔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 거제도에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의원의 부친과 네. 감독 윤재균 감독이라고 예전에 할아버지라고 해야 됩니까? 할아버지는 예, 또 예. 흥남에서 예. 어떤 그 칠소 공장에도 무슨 근무를 일을 했었고. 하셨다고 했었고 네. 그래서 아마 두 분이 아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네. 문재인 의원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도 그런 윤재균 감독의 할아버지와 자신의 부친께서도 알 수도 있겠다. 이런 인연을 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아실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문재인 의원의 아버지가 흥남시청의 농업계장이었었고 예. 윤재균 감독의 할아버지가 그 질소공장, 그 비료공장의 노무관리자였기 때문에 예. 당연히 계장과 노무관리자는 만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뭐 그때 당시엔 그 접점에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윤재균 감독과 연이 나왔었고 지금 보니까 근데 또 윤재균 감독이 박근혜 대통령과도 연이 있더라. 찾아보니까 올 3월에 있었던 규제개혁 대토론회 때 영화인 대표로. 그래서요, 저희가 그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제가 이번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제작하면서 4대 보험 가입, 하루 12시간 촬영 시간 엄수,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이거를 우리나라 영화 제작 역사상 처음으로 한번 지켰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윤 감독님, 네. 그 시장에 이 작품들이 전달되는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흥행이 잘 안 되는 영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영화계에서는 이제 퐁당퐁당이라 그러거든요. 흥행이 잘 안 되는 영화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상영되는 또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규제개혁, 첫 규제개혁 점검회의 때인데요.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표정이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감독으로, 영화 감독으로서는. 영화 대표로 나간 거죠. 대표로, 네. 대표 초대받아서, 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영화의 이제 배급사의 횡포가 너무 강하니까 네. 배급사가 마음대로 극장에 좋은 영화 걸면 뭐 극장에 한 60%, 70%, 90%를 걸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제기하러 나갔었는데 실은 윤재균 감독을 제가 조금 아는데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예. 지금 국제시장 때문에 마치 무슨 보수의 아이콘 같은 그런 느낌인데 과거 영화를 영화계 혹시 뭐 보수 우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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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색즉시공이라는 영화, 색즉시공. 예, 예. 뭐 두사부일체라는 영화, 네. 해운대 7광구 전형적인 상업 영화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마치 국제시장 영화 하나로 윤재균 감독이 좀 오해를 받는 게 예. 안타까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그런가요? 예. 그 중에서 성공한 영화가 뭐죠? 다 대박이에요. 해운대. 해운대에서도 추가받았고 두사부일체도 한번 두사부일체. 색즉시공도 상당히 한국의 블랙 코미디로서 영화를 7광부는 좀 그렇게 성공 못했던 걸로 제가. 또 2편 정도는 좀, 네, 그랬었죠. 자, 문재인 의원 아까도 했는데 지금 야당 좀 출입하시니까 네. 지금 당권 경쟁이 좀 거의 본격화됐죠? 예,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아. 내일 당장 이제 새 일정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양강구도의 문재인 박지원 의원 일정 짜는 것부터 굉장히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네. 내일 일단은요, 원래는 박지원 의원이 먼저 무등산,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의 심장이 광주의 무등산에 같이 네. 지지자들과 등반을 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의원도 뒤늦게 오전 8시에 음, 또 같은 등반을 장소에서. 한다. 같은 장소에서 이게 아.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정리가 어떻게 됐냐면 박지원 의원이 어제 문재인 의원한테 전화를 했다고 해요. 직접 전화를. 예, 일정이 아. 좀 겹치는 것 같은데요. 예. 결국은 문재인 의원 쪽에서 일정을 미뤄가지고요. 내일 박지원 의원은 오전 8시 반에 그리고 문재인 의원의 경우는 오후 1시에 또 무등산을 각각 등반하는 일정을 하고요. 그만큼 광주 민심이 중요하다. 이런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만약에 이제 등반대회를 한다면 지지자들이 이제 네. 다 몰려올 것이고 그러니까 겹치면- 혹시라도 네.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또 무슨 물리적 충돌 같은 충돌이 게 있을 발생을 수도 있고요. 하면 예, 여러 그럼 가지 다 같이만 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박지원 의원 쪽에서도 일부 이제 좀 어르신들, 중진들이 네. 좀 겹치면은 오히려 자네가 손해 아닌가. 그래서 혹시라도 사고가 예, 발생하면 박 의원이 먼저 네. 잡았지만은 박 의원이 먼저 좀 일정 취소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박지원 의원이 먼저 잡았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 일정대로 가기로. 근데 그게 결론이 났어요. 물리적 충돌 문제도 있지만은 네. 예, 선거 전략상 그 문제가 있는데요. 네. 먼저 박지원 의원이 우등산 등산하고 네. 그 뒤에 바로 오후에 문재인 이제 의원이 문재인 하기로, 의원이 아니 본래는 네. 원래는 예, 그렇게 하기로 하면요 명함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네. 박지원 의원이 그 다음 문재인 의원이 나눠주면 박지원 의원 건 다 버리거든요 보통 사람들 앞에 건 버리고 뒤에 것도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 선거 전략상 앞에 한 사람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스타는 뭐 나중에 나타난다는 등장한다.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이것 때문에 문제가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일정을 아예 뭐 명함을 안 버리는 쪽으로 둘 다 갖는 쪽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2월 6일이죠? 저 전당대회? 아니요 2월 6일이 아니고요. 예. 2월 8일 아닙니까? 8일. 8일. 제가 착각을 했네요. 예, 2월 8일. 맞습니다. 2월 6일이 금요일이고 2월 8일이 일요일이니까 네. 일요일 날 할 거.